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삼성전자의 노사간 조정 절차가 어제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오늘이 마지막 기회가 될 텐데 긴급 조정까지 가지 않고 노사 합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노조는 이번 경우를 살려서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듯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제 꽃남방 시리즈 어때요? 어제보다 조금 더 컬러가 진해졌네요. 똑같은 문양인데 색상이 네. 약간 진해졌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겁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 입을 생각입니다. 자, 최근 사건 중에 우리 공동체 전체에 미칠 영향의 크기로 보자면 이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권만 한 게 없어요. 제가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 한 20년 된 것 같은데 다른 언론 대부분 삼성에 대해서 조용할 때도 20년 가까이 이 편법 상속 문제에 대해서 비판해 왔거든요. 네. 줄기차게. 네. 근데 이번 삼성전자 노조는 편들어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는데. 노사간 대화가 오늘도 조정 절차 이어질 예정이죠. 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어제는 총 3차례 회의가 열렸고 오늘도 같은 일정으로 조정 절차가 이어질 어제 거예요. 진전된 게 있답니까? 아니요. 박수근 중노위원장에 의하면 평행선이라고 합니다. 평행선? 영상이 있어요 혹시? 평행선입니다. 평행선이요? 예. 오후에 안을 좀 가지고 왔나요? 아니요. 안 가져가. 이게 이제 중도에 조정하면 보통 하루면 끝나는데 이 판이 워낙 커서 그런지 오늘까지 한다는 건데 이 총파업이 언제 예정돼 있죠? 네, 오는 21일 목요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일이 마지막 기회네. 오늘 결론 안 나면 내일 하루 더 잡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결론이 안 나면 총파업을 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하는 건데 이 대통령이 이 파업에 대해서 SNS를 했죠.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포스팅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 대가 주주 이익을 언급했어요. 네,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맞게 이윤의 몫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기본권 이야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한될 수 있다. 이게 바로 긴급조정을 의미하는 건데 어제 얘기한. 그러니까 철도, 전기처럼 공익적 이유로 또는 국민 명제를 위태롭게 할 시에 그런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 권한 발동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쟁의가 중지되고 강제 조정이 된단 말이죠. 아니 진보 대통령이면 노조 편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맨날 빨갱이 소리밖에 못하는 장동혁 대표처럼 이재명 정부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 말 나온 김에 지난번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합시다. 제가 자유주의 얘기한 적 있죠? 자유주의? 네, 리버럴리즘. 좋아요. 리버럴리즘이라고 하세요. 예. 있어 보입니다. 리버럴리즘. 이 문화적 리버럴리즘을 한 줄로 압축 요약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짧게 한번 해봅시다. 내 표현의 자유는 건들지 마. 이거고 이게 경제 영역으로 가면 내 이익 추구는 건들지 마. 이게 자유주의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공화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자유에 공공의 책임도 물어야 해. 이 둘이 충돌할 때 이재명 정부식 해법은 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 대통령은 타고난 서민성이 있고 또 변방성이 있지만 그런 공화주의적 가치관은 유지한 채 경제적 자유주의, 의 이익 추구는 존중한다. 이걸 제가 공화주의를 자유주의 문법으로 추구한다고 했었는데 기억하시죠? 이거 외워두면 좋은 문장입니다. 공화주의를 자유주의 문법으로 추구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거를 서성의 문제의식, 상인의 현실 감각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 감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노조가 더 많은 성과급 추구할 수 있다. 네. 권리다. 하지만 동시에 사용자 즉 고용주의 이익도 보호돼야 한다. 그러면서 지나치면 모자란 말 못하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 했습니다. 물국필반 또는 뭐 물국 즉반이라고도 하는데 상원의치는 그게 도달하면 되돌아간다.
한마디로 하면 정도를 넘어선 욕심은 내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제가 어제 그래서 한 얘기가 삼성노조는 돈 얘기를 꺼낼 때 연대 이야기를 했었어야 하고 그리고 여론전도 신경 썼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네. 아니 내가 내 돈 받겠다는데 왜 연대 이야기를 해야 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근데 파업을 해서 반도체 공장을 멈추겠다는 조 단위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판돈이 걸린 파업을 지렛대 삼아서 협상을 하려는 거잖아요. 그럼 연대 얘기를 꺼냈어야 해요. 삼성전자 파업의 파급 효과는 이재용 회장한테만 가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정부세면은 그 파업은 임직원은 물론이고 그 주주들, 주식시장, 지역사회, 국민경제, AI 생태계, 국가 전략 그리고 협력업체, 하청업체까지 이 공동체 전체에 미쳐요. 더구나 김영범 정책실장이 말했듯이 지금 성과는 회사 하나만 열심히 잘했다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반세기 동안 전 국민이 쌓은 산업 기반 위에서 세제 혜택도 받고 공적 지원도 받고 그리고 하청업체와 지역사회와 비정규직 노력까지 다 보태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삼성노조에 그런 의식이 없다면 적어도 지금까지 보도된 바로는 그런 게 안 보이거든요. 열심히 찾아봤는데 제가 그냥 오로지 돈 얘기밖에 없던데 그러면 그 정도 규모의 그 정도 피해를 야기할 총파업을 옆에서 함께 비 맞아주고 함께 견뎌주고 함께 지지하겠다고 아무도 나서질 않죠. 자기 돈 얘기밖에 안 하면은 법원도 사측이 파업 금지해달라고 하는 가처분 일부 인용했죠. 그렇습니다.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 때문에 평시 수준의 인력과 가동 시간, 가동 규모 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 공정의 특징이 24시간 연속으로 돌아가도록 애초 설계된 거라고 해요. 그래서 네. 한 번이라도 멈추면 몇 달간 멈추게 되고 그럼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근거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건데 사업장 점거도 금지됐죠. 네, 시설 점거 행위와 잠금 장치 설치, 근로자 출입 방해를 금지시켰습니다. 만약 법원 결정 어기면요. 노조는 하루 최대 3억, 노조 위원장은 하루 최대 3천만 원을 사측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총파업이라는 건 사측이 네. 총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감당하느니 노조 요구를 들어주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 판단하게 만들기 위한 압박수단이란 말이죠. 이게. 파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압박수단이에요. 근데 법원이 저렇게 제약 조건을 걸어버리면 이 압박수단으로서 파업 효과가 떨어지죠. 그러면 노조 협상력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삼성 노조표를 들어주고 싶었어요, 처음엔.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하는 것처럼 그 엄청난 힘을 그러면서 40조, 50조의 액수를 놓고 지금 그 돈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큰 판이에요. 그런데 그 판에 비정규직부터 하청업체 포함해서 지역사회나 AI 생태계나 국민공동체가 함께 기여한 몫을 어떻게 재분배하도록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공공적 고민이 전혀 없다면 그냥 내 돈 많이 달라는 거면 편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긴급조정까지 가지 않고 노사 합의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삼성노조가 이번 경우 잘 살려서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 노조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내일 실패하던 성공하던 협상이 다시 또 얘기하기로 하죠.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남우호 관련해서 이란 외무장관이 우리 조현 장관과 통화했네요. 그렇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아바스 아그라치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일요일 조현 외교부 장관하고 통화했다고 합니다. 근데 봅시다.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자기들도 모른다고 했네요. 그렇습니다. 역내 어떤 행위자가 저질렀는지 우리도 의문이고 자신들도 조사하고 있다며 가짜 깃발 작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가짜 깃발 가능성 언급한 영상은 있습니까? 이 영상 한번 봅시다. در رابطه با حادثه‌ای که اتفاق افتاده خب برای ما هم جای سوال هست که این اتفاق از طرف کدام بازیگری در منطقه صورت گرفته عملیات‌های پرچم دروغین رو نباید دست کم گرفت و تصور کرد که یک موضوع تئوریک و نظری است این یک امری است که بارها اتفاق افتاده
가짜 깃발, false flag. 그러니까 다른 깃발 걸고 이장 공격하는 거 의미하는 건데 이란이 변명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는데 역사적으로 전쟁 때 그런 일은 아주 흔했어요. 20세기 가장 유명한 게 통킹만 사건인데 통킹만 사건 들어봤어요? 아니요. 모를 수 있어. 이참에 배웁시다. 이 미국 배가 군함이 그 베트남 통킹만이라는 곳에서 북베트남의 공격을 받았다. 그렇게 미국이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시작한 핑계로 삼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거짓말이었어요. 미국에. 그런 공격 자체가 없었어요. 전형적인 폴스 플래그 작전이고 그리고 류타오 사건 안 들어봤죠? 네, 이번에 배우면 됩니다. 만주에 일본 철도가 폭파됐는데 그게 중국 소행이라고 일본이 주장하면서 만주로 쳐들어가는 핑계로 삼고 결국 만주국을 거기 세웠는데 일본이 자작극입니다. 자기들이 터뜨린 거예요. 이란이 아닌데 이란인 척하는 누군가의 공격일 거라고 지금 이란 대변인이 말한 건데 물론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남들에게 뒤집어 씌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하지만 가짜 작전일 가능성도 저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있다. 예. 여기까지 해놓고 자 정교유착 수사하는 합수부 요거 시간이 좀 지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여기서 신천지 횡령 금액을 특정하는 수사 결과를 내놨어요. 네, 신천지 2인자 고동환 씨의 횡령 금액을 130억 정도로 특정했습니다. 고동환 씨가 누구냐면은 윤석열 당선된 대선에서 신천지 신도들 국힘 당원으로 가입시킨 그걸 필라테스 프로젝트라고 했죠. 그걸 네.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었거든요. 저희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라고 하지 말고 빨간색 당, 빨간색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당원 가입시키는 이 프로젝트는 내부 은어로 필라테스 동호회 회원 가입을 하는 것처럼 자, 이거 JTBC 단독이었는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보도였고 지금 후속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된 게 신천지가 저렇게 행동하게 된 건 코로나 때 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신천지를 적극적으로 조사했단 말이죠. 그래서 구속영장 심사 전에 이만희 총회장이 이재명 그러다 엄청난 손해 볼 걸 그런 말을 했었어요. 이것도 한번 들어봅시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우리를 여기에 그렇게 끝까지 그리 한다면 자기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목적 달성을 못해. 목적 달성 못한다는 건 정치인 대통령이 못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구속됐다 보석으로 나오면서 정치권 만나고 윤석열도 만나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또 그리고 판사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또 우리는 여기 검찰총장도 잘 알아. 그렇게 해서 이 필라테스 프로젝트 윤석열을 당선시키기 위한 국힘 당원 가입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신천지가 12개 지파로부터 돈을 걷었는데 현금으로 그게 130억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은 정치권으로 갔다고 매우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죠. 예.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 돈 대부분은 국힘으로 간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되는 사안인데. 그리고 이 정교 유착 얘기하니까 광화문 밭들어chung 조형물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조형물만 200억 그리고 조성에 500억 그리고 730억대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돌기둥이잖아요. 돌기둥을 통일교 재단 업체에 맡겼다 하는 뉴스가 작년에 있었거든요. 작년 말에. 네. 이게 왜 시급하지 않은 걸 긴급 입찰을 통해서 통일교가 대주주인 업체에 줬느냐. 어제 기자회견했단 말이죠. 그 기자회견 잠깐 봅시다. 감사의 정원을 만드는데 낙찰받은 회사가 일신석재라고 창립자가 문선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통일교가 대주주인 일신석재가 바로 이 감사의 정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안은 저희가 퍼니포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꽃남방 네. 고난할 것도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권민정이었습니다. 자, 후보들 연속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산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대수입니다. 어제 뉴스공장에 부산구청장 후보 4분 모셨는데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이 지방선거는 줄투표라서 이 전재수 부산시장을 먼저 찍어야 그렇습니다. 나머지 구청장들도 다 선택되기 때문에 혼자 출마했던 부산 북구 갑 네. 지역구 선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책임감의 크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투표 용지가 뭐 7장, 8장 되거든요. 교육감까지 포함하면. 네. 결국은 이제, 부산시장을 누구로 뽑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비례대표까지 쫙 결정이 되기 때문에, 책임감이 그냥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주 연결합니다. 자주 연결하는데 고맙습니다. 부산은 더군다나 한 지지율 5% 정도 이기는 거 가지고는 안심이 안 되는 정도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땡기다 보면, 이게 선거가 가까울수록 이 부산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붙습니다. 맞아요. 실제 이제, 지역에 땡겨봐도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이제 더 절박하게 하지 않으면, 사실 부산은 정말 쉽지 않은 선거입니다. 예전에 지난 총선 기준으로 하자면 유일하게 살아남으신 지난 총선 거기 때 출구조사도 막 5%, 7% 이기는 결과였는데 결국 개표하니까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뒤집어졌습니다. 저희가 그때도 저희가 이런 오차범위 바깥에서 한 6명, 7명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한 7명, 6명 된다고 했거든요. 지난 총선 때.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게 평균 15%, 14% 이래 이기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열어보니까 6% 이기고 7, 8% 이기던 사람들은 이게 다 져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튼 이게 이제 보름 남았는데, 이게 절박하게 하지 않으면, 이 부산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전체가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 구독자 10,000명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구독자 몇 명 됐습니까? 76,000명, 거의 한 8만 명 다 돼가는 것 같고요. 우리 공장장님, 말씀대로 한 실버 버튼 이번 선거 끝나기 전까지 그러니까요. 목표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만 명 가야죠. 예. 예, 그렇습니다. 부산은 특히 필요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봐라. 이 후보가 단기간에 10만 명 모을 만큼 지금 대세다. 이거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만 5, 6천이면 10만 금방이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10,000명에서 시작해서 벌써 6만 명 이상이 늘었기 때문에 예. 더 좋은 컨텐츠 그리고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서 선거 전까지 실버 버튼 10만 명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열흘 만에 여기까지 왔어요. 열흘 만에. 그렇습니다. 예. 이제 열흘 남았으니까 나머지 10만 명 가고. 자, 후원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후원금. 그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후원금이요? 예, 좀 한 80% 정도 채웠습니다. 100% 가야죠. 예. 예, 100%.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장 후보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이게 지금 어떤 전부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을 좋게 생각하거나 또 전재수를 지지하거나 전재수를 좋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주변에 계신 분들께 전화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화 한 통의 힘이 예. 부산의 미래를 바꿀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전화 한 통 해주시고 한 말씀씩 해주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그 어떠한 선거 캠페인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광역단체장에 출마하신 후보들은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울로 그렇습니다. 또 출연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정에서는 예. 그분들이 이제 고향의 친구나 지인이나 가족한테 그 전재수 그 한 달에 건너니까 나 알던 사람이네 뭐 이렇게 통화해주면 아주 도움이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전화 한 통 하시는 분들은 알고 전화 한 통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힘이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길 가다 댕겨보면 누구한테 전화 받았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 전화 한 통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제가 직접 길 댕기면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화 한 통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 얼마나 위력적인 힘을 발휘하는지 전화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현장에서 선거를 하고 있는 저희들이 만나보면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늘상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저희가 반복해서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구호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구호 뭡니까? 해양수도 부산을 으라차차 전재수. 혹시 캠페인 송 만들으셨나요? 아마 캠프에서는 만들었을 텐데 아직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연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이어서 전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북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원택입니다. 자, 조용조용히 인터뷰를 하셔서 제가 너무 조용하시다. 그 원택 요정 TV는 이원택 TV로 바꿨죠, 이름을. 예, 바로 바꾸고 예. 예, 18,00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고맙습니다. 1,000명에서 시작했는데 18,000명 아직 부족합니다. 예, 예. 아직 부족해요. 예, 많이 좀 전북 도와주십시오. 전북은 당연히 단성된다고 생각해서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본데 그 지난번에 민주당의 전북도지사 후보인데 왜 지금 GD가 시원찮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모셨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최근에 그 지지세가 상승 전환했습니까? 예, 제가 현장에 가보면 예. 예, 결집이 되고 있는 응원과 또 모습을 많이 느낍니다. 아마 지지세가 전환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프레임이 반명 친청 이런 식의 프레임이 잡혀서 고생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지금 조정식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조정식 의원이 상임 선대위원장 맞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 상임 선대위원장이 맡으면서 예, 반명 친명 프레임 자체가 약화되어 가고 있고요. 예, 예, 그게 또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도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가고 있어서 그 프레임과 또 동정론 또 뭐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가 좀 약화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3만 원 적어도 하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영상 만드신 거 있으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상 있나요? 한 번만 더 건드리면 내가 누군지 알게 해줄게. 내 이름은 이원택이고요. 전북 일권의 취미는 민원해결. 원택 요정이다. 이거 그 팀에서 잘 만들었네요. 예, 예, 예. 취미는 민원 해결. 지역구 하실 때 민원 해결률이 높아가지고 지역 구민들한테 아주 인기가 높던데 제가 알아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김제 보안 지역구에 있을 때 예, 정말 하루를 지역구 주민들 민원 해결하고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지내와서 제가 그 지난번 총선 때 재지율에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예. 재 지지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지지율 1위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직접 만나보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그 담당하시다 보니까 매력 어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시네요. 예, 예. 아유, 14개 시군이 생각보다 넓고 만나야 할 도민들이 너무 많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떻든 이제 현 지사는 현직이다 보니까 더 좀 유리한 조건이고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조금씩 반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자, 후원 경우 상황은 어때요? 10%밖에 안 됐었는데 지난번에. 예, 지금 덕택에 한 30%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아직 한참 갈 길이 머네요. 자, 예, 갈 길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구독자도 19,000이면 이번 연결로 구독자 3만까지 가야죠. 3만까지 예, 가고. 예. 3만 화이팅. 예. 3만 화이팅. 지난번에 체감 경제 강한 전북 너무 천천히 말씀하시는 데다가 임팩트도 없어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 좀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습니까? 이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예, 예. 제 이름을 넣어서 오직 전북발전 태기태기 이원택이 다 하겠습니다입니다. 예. 예. 태기태기 이원택이는 좋아요. 예, 예. 그 앞에가 뭐라고요? 오직 전북발전. 오직 전북발전. 태기태기 이원택이. 태기태기 이원택이. 태기태기 이원택은 좋고요. 오직 전북발전이 약간 입에 안 붙는데. 아, 그래요? 이것도 다시 한번 해보죠.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태기태기 이원택이. 여기가 좋고 그 캠페인 송 같은 건 있습니까? 지금 이제 거의 만들었고요. 예. 예. 제가 조만간 한번 기회 주시면 이미 준비하셨으면 부르셔도 되는데 지금. 아니, 아직 그렇게는 안 됐습니다. 지금. 제가 뭐 내일 오늘 TV 토론, 내일 TV 토론 뭐 계속 잡혀 있어가지고. 예. 예. 그러면은 다음 연결할 때 연결하자마자 로고송부터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태기 이원택이 여기까지는 좋으니까 앞뒤로 붙일 거 하나만 다시 만들어 보죠. 자. 예, 알겠습니다. 자, 후보님 또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청래 민주당대표 모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자, 3월 18일에 모셨고 딱 2달 만에 모셨는데 전국 지금 몇 번 도셨어요?
오다가 방금 봤더니 뭐 많이 다녔더라고요, 제가. 많이 다니셨겠지. 종횡무진 다니고 있는데 네. 그런데 아직도 부끄럽게도 간 곳은 많은데 총 이동 거리에서는 장동혁 대표한테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미국을 안 갔어. 그래서 더 많이 다니려고 그럽니다.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서울과 워싱턴 거리가 직선 거리 11,000km인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자, 혹시 정청래 오지 말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제가 직접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요? 한 번도 없고 네. 제가 미리 대구는 김부겸 얼굴로 치러야 되겠다. 그때 이제 선거에 꼭 나가줬으면 좋겠다. 삼고초려 할 때부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대구는 오랄 때만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개소식에는 꼭 와라. 그래서 개소식에 갔고 아직 대구에는 오라는 소식이 없어서 거기는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다른 데는 몸이 100개라도 부족합니다. 서로 오라고. 특히 이제 경북 같은 경우가 많이 오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요. 당대표가 가면 당대표만 혼자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뭐 민주당 출입기 자리 다 가거든요. 카메라도 가고. 그러면 그 후보도 얼굴에 나오고 그 지역에 관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들로서는 당대표를 서로 끌어가려고 지금 난리죠. 그건 너무 당연하겠네요. 당연한 거죠. 선거 국면에서 노출이 꼭 필요한데 네네. 당대표 혼자 몰려오는 게 아니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직자들도 가고 또 주요 국회의원들도 가고 그러니까 그 지역이 하루 종일 들썩들썩을 해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들러라 이런 전화가 이제 너무 많고 그래서 비서실에서 일정 자리가 너무 힘들고 또 이제 이 가는 장소가 다 이게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이제 또 소외되고 그러면 그 굉장히 또 이렇게 서운해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얘기하기 전에 어제 그저께 나온 보도라 정청래 암살단 모집한다 SNS 단체방 수사 착수했던데 이게 소위 뉴 이재명 그룹이라는 분석도 있고 그게 아니라 뉴 이재명 참칭하는 갈라치기라는 주장도 있던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 실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저는 예단하지 않고요. 제가 이제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이제 얼굴도 까매지고 막 이러니까 얼굴은 원래 그 색깔 아닙니까? 상당히 옅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복숭아 우유빛깔 인적도 있었는데 그런 적은 내가 20년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건강 걱정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또 몸 조심해라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나 공장장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경호원이랑 같이 다니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사생활이 없습니다. 또 악수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경호원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손이 나가더라고요. 악수. 맞아요. 누굴 만나려고 하면 그게 자기들의 일이니까 그래서 막으려고 합니다. 저를 만나서 이제 반가워서 악수하려고 하는 분들이 움찔움찔 하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미안하고 정치인으로서 미안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 그런다고 하다가 또 그래요. 이렇게 본능적으로. 경호는 그 일을 하려고 예. 있는 분들이라 당연히 일단 제지하고 예. 살펴보고 하는 게 일이고 그걸 말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 없이 자유롭게 사람들 만나서 악수하고 얘기하고 막 하다가 예. 지금은 그분들이 제지당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지를 당해요. 불편해요. 그래서 경호원이랑 지금도 다니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밖에 제가 원래 뉴스공장 올 때는 저 혼자 오잖아요. 그냥 수행비서랑. 근데 네. 밖에 지금 경호원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셔야죠. 지금 선거 기간이니까 네. 선거 기간에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많이 불편합니다. 참 이재명 대통령의 심정을 좀 조금 이해가 가요. 네.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은 그때 진짜로 진짜 생명 위협을 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불편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의원 모시는 건 그런 일 때문은 아니고 당대표로서 모든 선거구에서 이기고 싶겠지만 이제 판세를 이제 지금쯤은 봐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가지고 광역단체장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다른 얘기 전에 좀 전에 이제 그 경북 무소속 출마한 김관영 후보가 네. 이 동정론이 좀 있었나 보던데 그래서 이 당에서 제명한 건이 확실한 건이었나 이런 의문이 좀 있나 봐요. 만약 네. CCTV에 현금을 살포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선명하게 찍혀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많이 됐죠.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네. 지금까지 있었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물어 뜯었겠어요? 그리고 아마 지금까지 그 현금 살포 CCTV 장면 아마 텔레비에서 틀 거예요. 돌고 있겠죠. 그러면 이 지도부가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전국 선거 다 집어삼켰을 텐데
다 그걸로 뒤덮었을 텐데 영상이 있는 바람에 그거는 지도부로서도 그런 일이 없었어야 될 텐데 어쩔 수 없는 고육지택이었죠. 그리고 선거 때 판단과 결정은 가장 빠르고 정확한 판단이 가장 잘 된 결정이거든요. 아무 결정도 안 하는 것이 가장 나쁜 결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최고위 소집해서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CCTV 다 나오고 이러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큰 이견 없이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초기 여론조사는 지금 민주당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가 밀리는 조사가 있어가지고 네. 그 제명에 대한 동정론이 있나 보다 이런 평가들이 꽤 있었잖아요. 지금은 좀 판세가 변했습니까? 아무래도 네. 그런 좀 약간 현금 살포 장면도 충격적이었지만 당에서 제명 조치도 충격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현직 도지사니까. 그래서 전북 도민들의 그런 심정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리고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뭐 선대위 전북도당 선대위 출범식도 하고 또 이원택 선대위의 조정식 이제 곧 국회의장이 되실 분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새만금 지금 9조 원 추가되는데 당정청이 원팀 원보이스로 이걸 해야 됩니다. 대통령도 민주당, 전북도지사도 민주당, 국회의원도 민주당, 광역의원, 기초의원도 민주당 이렇게 해야 톱니바퀴처럼 어긋남 없이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낮고 겸손한 자세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울경은 이제 항상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 없는 지역인데 이 부산 전재수, 울산 김상호, 경남 김경수 모두 다. 그런데 이 부울경의 판세는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 쉬운 선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모든 선거가 다 어렵습니다. 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어렵고요. 산악회 회장 선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거는 모든 것을 쥐어 짜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 다른 왕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대구 경북은 많이 어렵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예상됐죠. 초반에 크게 앞섰지만 저거는 곧 비슷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울경은 해볼 만하다. 그런데 어렵다. 그리고 서울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 뭐 박지원 의원님도 어디 가서 그런 말씀하셨던데 뭐 시부될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얘기했는데 처음에 너무 좀 안심론, 낙관론 이런 게 너무 빨리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우리 내부에 의식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는 좀 안심하고 낙관하지 않았을까. 좀 이완됐다. 지지자들이. 그게 제가 계속 경계를 했거든요. 목표는 높게, 태도는 낮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더 긴장하고 더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뛰어야 되겠습니다. 당원과 우리 지지자들께 호소드립니다. 진짜로 이게 선거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뚜껑을 열어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쉬운 선거는 없고.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대구도 말씀하셨듯이 초반에 크게 앞서갔지만 틀림없이 대구까지 내줄 수 없다는 보수 결집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초반부터 했는데 네네. 그런 분위기 혹은 그런 조사들이 꽤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어요. 격차가 그렇습니다. 좁혀진. 예. 경북도지사 선거는 어디까지 보십니까? 오준기 후보가 나간. 제가 이제 오준기 후보하고 친하고 울릉도 갔다 오다가 또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얼굴이 밝아요 지금. 왜냐하면 뉴스공장 덕분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굉장히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이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그 기초단체장 있잖아요. 네네. 거기를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리더십이 안 생겼거든요. 예전에는 당신도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데 네.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초단 후보들이 모여서 오준기 후보한테 뉴스공장 저도 좀 데리고 나가주세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한번 같이 나오셔야지. 잠깐 전화 인터뷰할 때도 저도 얘기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리더십이 일단 생겼어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장면이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지지율 같은 경우도 이기는 지지율은 아니지만 어쨌든 트렌드 자체가 한번 열심히 해보자. 네, 이럴 수 있는 근거는 되니까요. 그래서 경북은 승패를 관계없이 선전하고 있고 그리고 어쩌면 기적이 기적처럼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적이 기적처럼 일어난다는 표현은
어이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디가 제가 기적이 기적처럼 일어난다. 왜냐하면 오중기 삼행시를 할 때 기를 마지막 중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기적은 기적처럼 옵니다. 오중기 그 삼행시 할 때 제가 했더니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기적은 기적처럼 옵니다. 그리고 제가 울릉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울릉도가 지금 3파전으로 민주당이 어쩌면 될 수도 있다. 아 사상 최초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릉도를 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울릉도에서 사선 군의원을 하신 분을 저희 쪽에서 지금 후보로 냈고 현직 군수가 무수로 나왔고 공천을 못 받았어. 그리고 국민의힘 새로운 사람이 군수 후보로 공천을 받았어요. 3파전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쪽에 요청이 있는 거예요. 당대표가 한번 울릉도는 뭐 된 적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하다가 가셨구나. 그래서 이제 뭐 언론이나 뭐 이상한 사람들은 뭐 정청래가 뭐 놀러 괜히 갔다. 뭐 어쩌니 저쩌니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울릉도까지 간 거예요. 울릉군수 한번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울릉군수 정성환 후보. 네, 정성환 후보. 울릉도는 가는 게 시간 낭비도 아니었던 게 밤 11시에 크루즈를 타고 한숨 자니까 아침 6시 울릉도에 도착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울릉도에 가서 울릉도 주민 간담회 이런 것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당연하죠. 당대표가 처음 당대표가 지금 역사상 울릉도 생긴 일에 처음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많은 민원도 좀 해결해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왔습니다. 울릉도 연결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자. 예. 그리고 재보선 지역구들 그중에 딱 한 곳 대구 달성만 원래 국힘 지역구였고 다 민주당 지역구라 민주당은 다 사수해야 되고 국힘은 그중에 두세 곳만 가져도 이겼다고 할 거란 말이죠. 울산 남구도 사실은 그렇죠. 김상욱 의원이 당선될 때는 이제 국민의힘이었고 그래서 거기가 가장 보수적인 지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탈환하려고 하겠죠. 그러겠죠. 그런데 울산이나 달성이나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인식된 윤핵인 공천 아니야? 그렇죠.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는 반드시 좀 이겨야 되는 곳이고 그런데 전태진 후보가 진짜 열심히 뛰고 있어요. 울산 남 예, 국회의원 후보. 그리고 박형룡 후보는 어제 내가 우연히 들었는데 뭐 대구 네. 그 본인 노고성이 아주 그냥 충격적이던데요. 어제 뉴스공장에서 했죠, 그거. 그거 아주 제가 들어본 캠페인송 중에 형룡이 뜬다. 형룡이 뜬다. 최고의 로고송이었어요. 그 군밤 탄핵 아닙니까? 그거 혹시 우리가 따로 준비한 거 있습니까? 형룡이 뜬다? 그래서 완전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준비한 거 있어요? 형룡이 뜬다. 형룡이 뜬다. 달성군에서 박형룡 뜬다. 얼싸 좋네. 아 좋네 박형룡. 잘 만들었어요. 전북의 이원택 후보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런 거 한번 하면 기회 확 꽂히거든요. 태기 이원택이? 태기 이원택.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전북 현장 최고위 할 때 제가 순간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로건을 어떠냐 하고 제시한 바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다시 뛰는 전북, 다시 뜨는 전북, 점프업 전북. 왜냐하면 좀 길긴 긴데 전북이 왜 그러냐면 삼중소외라고 전북 분들은 다 알아요. 근데 이번에 새만금이 이제 희망을 가진 거예요. 이건 진짜로 되나? 진짜로 되나? 그리고 역대 정부에서는 우리를 좀 방치한 거 아니야? 새만금 같이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절호의 찬스거든요. 그래서 전북 분들이 그런 기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도 도지사도 시장도 광역의원도 이 더불어민주당이 돼야 형룡이 뜬다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잘 돌아가지 않겠냐? 이런 거 한번 이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형룡이 뜬다. 태기 원태기까지만 괜찮아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형룡이 뜬다. 형룡이 뜬다. 달성군에서 박형룡 뜬다. 얼싸 좋네. 아 좋네 박형룡. 대구 달성에 윤호경 이진수 후보를 상대하는 박형룡 후보의 캠페인송이었습니다. 어제. 네. 하여튼 울릉도 한번 연결해 주시죠. 울릉도 한번 연결하고 대구 달성도 해볼만 하다고 보시는 거죠. 상대가 윤호경이 지금 기세가 좋습니다. 기세가 지난번 첫 조사가 보니까 9%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원래 이 지역은 한 50% 차이 나거든요. 원래 저희 슬로건이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 정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란 심판 이걸로만 선거를 치를 수는 없지만 일 잘하는 지방 정부에 대한 소구력이 좀 많아요 지금. 그리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 잘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지방 정부가 되겠습니다. 이게 많이 좀 어필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울산, 여기가 이제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빠져나간 자리인데 가장 보수적인 지역구거든요. 국힘이 탈환 1번으로 삼는 지역이겠죠. 제가 거기가 시장을 한번 돌아봤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시장 상인들이 우리는 악수를 해보면 알잖아요. 근데 여기가 마포의 망원시장인가 할 정도로 반응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막판에 결집 있잖아요. 예. 양쪽 진영이 다 결집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게 문제죠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부울경은 막판 결집이 항상 문제인데. 네네. 자, 근데 여기는 이제 단일화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줄투표니까 만약에 울산시장이 김상우로 넘어가면 나머지 지역구나 그 기초단체는 굉장히 유리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를 저도 처음 해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있는 걸 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단일화 협상은 오래전부터 협상이 시작됐어요. 근데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되다 보니까 후보 본인도 잘 몰랐던 것 같은데. 그래서 보니까. 그거는 울산 시당에 자율권을 줬어요. 그리고 중앙당에는 소통 보고만 해라. 그리고 이제 계속 매일 만나서 1cm씩 나갔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이것도. 그리고 결과는 아주 상식적인 합리적으로 나왔던데 보니까. 뭐 하여튼 각 진영에서 조금 예. 뭐 불만이 있을 수는 있죠. 그렇죠. 근데 큰 대의에 이제 합의를 했고. 아니, 그래서 이 지역 이 구청장은 그쪽에 가자고, 이 구청장은 이쪽에 가자고, 어떤 구청장은 단일화 경선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다 구분이 됐던데. 시당 차원에서 이제 자율권을 주고 그리고 사무총장이나 전략기획위원장한테 제가 계속 보고는 받고 이런 형태인데 전화가 왔어요. 대표님 이렇게 최종적으로 합의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보니까 저도 좀 서운한 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상대방도 역지사지해 보면 우리도 서운하면 저쪽도 서운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냥 대의 퉁치고 서로 좀 양보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단일화 저도 오랫동안 봤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모범 사례다. 일찍도 됐고. 네, 그렇습니다. 배분도 잘 됐고 약간씩 양보도 했고 보니까. 네. 근데 이제 당사 우리 민주당 공천을 받고 이제 등록을 한 후보들한테는 네. 제가 굉장히 희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미안하고 좀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건 뭐 양당 마찬가지일 텐데. 마찬가지죠. 예. 근데 이제 이 정도면 굉장히 모범적인 네. 선례가 됐고요. 자, 그래서 울산 부울경에서 울산도 어려운 지역이긴 한데 단일화가 돼서 여기는 승산이 꽤 이번에 올라간 것 이제 같고. 민주당 후보들은 대부분 예. 저희들은 선거혁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당원 주권 경선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예선전은 다 권리당원 100% 경선, 본선은부터 이제 5대5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선된 분들이 당원 주권 정당 1인 1표의 효능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가서 이제 완주를 해서 이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동구청장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출마를 접어야 되는 상황도 되고 이분들이 다 이런 당원주권 경선에서 뽑힌 분들인데 그러면은 당대표로서 참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미안하죠. 그분들은 나중에 다시 주목받을 기회를 드려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도 서울시장 경선에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청래의 10년 전 덕헌 유세단 시즌2 오늘 발족식 합니다. 오뚝 유세단. 그래서 경선에서 떨어진 분들이 따로 모아서 경선에 붙은 분들 당선을 위해서 뛰는 아름다운 선거 문화를 지금 이제 한번 펼쳐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도 내줍니다. 랩핑 해가지고.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 조금 요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축 처져 있다가. 자, 이게 정진석 전 실장 내리에 우선했던 곳인데 박수현이라서 이겼다고 했던 충남 공주부여 청양 여기 완전 씨는 김영빈 후보를 영입했더라고요. 네. 이분은 어떻게 하다가 영입된 겁니까? 거기가 공부청, 네. 공주 부여 청양. 근데 인구가 공주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박수현 후보가 공주 출신이고 그래서 일단 지역 연고가 있는 분을 리스트업해서 네. 찾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검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김영빈 후보가 제일 낫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뽑았는데 검사 출신인데 검사 출신답지 않게 그렇게 사람이 좋고 순진하고 착하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사람이 착하냐고 순진하게 했더니 또 검사할 때는 또 칼같이 일했다고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자, 저희도 몇 번 모셔봤는데 예. 원빈 아니고 현빈이 아니고 영빈. 김영빈 후보고요. 그리고 부산 북갑은 한동훈 박민식 단일화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쪽은 단일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 지역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역학 관계상 한동훈이 살아오기를 장동혁 대표가 바랄까? 그거는 그 꼴은 못 볼 것이다. 박민식으로 단일화하는 가능성이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가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온다면 있을 수 있는데 그 역은 안 될 것 같다. 지금 뭐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더 지지율이 좀 더 나오더라고요. 앞선 지지율이 좀 예, 맞아요. 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걸 이제 언론에서 봤는데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도 여기서 그 드랍하면 본인이 뭐가 되겠어요? 아니 한동훈 후보가 지지율이 안 나와서 자기가 드랍하고 국민의힘 당선을 위해서 물러설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있지만 그래서 그 두 분은 예. 본인이 이기려고 하는 게 첫 번째겠지만 상대방이 안 되게 하는 게 두 번째 목적이지 않을까? 자 그러면 저는 국힘이 내심 가장 노리는 것이 경기 평택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지난 총선 이전에는 내리 국힘이 삼선한 보수성이 있는 도농복합 지역인데다가 네. 민주당 김용남, 조국당 조국, 진보당 김지현, 진보 후보가 셋으로 나눠져 있고 그런 가운데 만약에 황교안 후보가 마지막 순간에 사퇴를 해버리면 그 사태로 민주진영의 잠재적 대선 후보 하나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장동혁 대표는 자기가 차기를 노리는데 황교안 대표, 황교안 후보의 요구를 뭐든지 받아주고 사퇴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사전선거 직전이다. 그러면 민주진영 전체 후보 단일화 시간도 부족하게 되는데 그럴 가능성에 대한 대비나 검토를 해보셨어요? 우선 뭐 일각에서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문자도 보내서 왜 거기를 공천했냐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당연히 전 지역에 공천을 하는 것이고 평택을도 당연히 공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응원하고 그 승리를 위해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용남 후보의 후원회장입니다. 후원회장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꺼이 제가 흔쾌히 했고 그리고 개소식 때도 갔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용남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뛸 뿐입니다. 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한 당원들이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이고요. 근데 선거는 수많은 변수와 수많은 경우의 수 그리고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살펴보고 거기에 만반의 대비는 또 하는 수밖에 없다.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공장장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도 사실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민주당 당선 지역구인데 국민의힘에게 내준다는 것은 민주당 당원들도 조국혁신당 당원들도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원하지 않죠. 근데 거기 그것을 전제하고 나서 근데 또 접점을 찾기는 또 너무나 또 어려운 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것 같은 신락 같은 또 접점 이런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또.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민심이 원하는 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보수 단일화가 없다면 지금 그대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런 지금 말씀드린 제가 그런 막판에 그런 돌발적인 황교안 사태 후 사실상 단일화가 보수에서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를 어떻게 선거는 이거거든요. 이럴 경우 이렇게 한다. 저럴 경우 저렇게 한다. 그런 것은 다 준비는 하고 있어야죠. 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는까지 말 필요는 없는데 네. 구상은 있다. 네. 그리고 뉴스공장이 지금 계속 우리 후보들 전화 연결도 하고 출연시키는 거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감사하고 저도 구독, 좋아요, 후원금. 선거 끝나고 얘기하세요. 저 67만밖에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은 제 거 채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보들 열심히 좀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 두 분밖에 안 했잖아요. 이거 4분으로 좀 늘려주세요. 안 됩니다. 네? 대신 매일 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나머지 4명으로 하면 너무 시간이 왜 길어요. 그러냐면 네. 현장에 후보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너무 부러워하고 나는 언제 전화 연결하지? 뭐 이런 게 넉넉한 분들도 연결해 달라고 하는 분들 있어요. 여론조사 넉넉한데. 그러니까 정원우 후보 같은 경우도 연결하시고 정원우 후보 나중에 할게요. 일단 네? 급한 분들 추미애 후보도 좀 연결하고 급한 분들 그리고 많아가지고. 전남 강주 민영패를 왜 연결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시간을 쪼개가지고 네? 아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자, 어쨌든 그 평택을은 마지막까지 예.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예, 있다는 거죠. 네네. 하여튼 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왜냐하면 제가 보수 기획자라면 이 사전투표 막판에 사퇴시키고 짜잔 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시나리오로 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고. 자, 시간이 다 됐는데 선거 잘 끝났어요? 그러면 8월에 바로 전당대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전당대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들이 진짜 많은데 저는 언론에서 아마 일부러 저 곤란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선거 기간 당 대표가 한 군데라도 더 많이 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전당대회 앞두고 포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안 다닌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저런 거 당대표 하면서 비판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할 도리만 다 할 뿐이고요. 저는 제 말을 믿을지 모르겠는데 6월 3일 오후 6시 방송사 출구조사 그때까지만 삽니다. 그리고 그때 그 순간만 지금 생각하고 뛸 뿐이고요. 그래서 선거를 하루하루 더 뛰면 뛸수록 아 진짜 선거가 어려운 거구나. 특히 당대표의 위치라는 것이 그 역사적 무게감, 시대적 사명감 이런 게 너무 무겁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인사 대천명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정말 그런 마음이 너무나 절실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한 군데라도 왜냐하면 후보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는 언제 오나. 그러면 못 가는 게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언론이 이러쿵저러쿵 저 곤란하게 하려고 때로는 저를 조롱하고 모욕 주고 하는 게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는 수밖에 없다. 다른 게 뭐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당대회 얘기는 선거 끝나고 물어봐라. 아니 지금 그럴 생각 머릿속에 없다 아예? 없어요 저는 그런 거. 그리고 처음부터 없었고 그런 게 있어본 적도 없고 그냥 있어본 적도 없다는 거는 제가 여러 번 제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서 알겠지만 오로지 저는 6월 3일 지방선거고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면 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한다 이런 기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예. 아마도 투표 당일날 정도 다시 한번 모실 수 있거나 아니면 전화 연결 정도 하겠죠. 예.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당대표로.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 민주당의 구호는 대한민국 국가정상화 일자란 지방정부입니다. 12.3 내란은 끝났느냐?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윤호개인 공천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한번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 심판해달라 이런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 너무 일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서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진짜 세우겠다. 그러니 민주당을 다시 한번 좀 도와달라. 이런 호소를 계속 하는 거고 우리 후보들도 지금 절실한 마음으로 좀 뛰고 있습니다. 진짜로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진짜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 지지자들께 열심히 좀 뛰어달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 또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